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아빠와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빠는 저에게 새엄마라며 낯선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생각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든 아빠도 믿기도 하고 새엄마가 싫기도 했지만 아빠를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새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마다 저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온갖 다 시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차리냐고 걸레질을 시키고는 저보고 걸레처럼 지저분하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20살이 되면 꼭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새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또 아빠가 미워지곤 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놓고 버리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든 엄마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서 불면증에도 시달리곤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금세 커서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나의 결정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수록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10살쯤 많았고 심지어 이혼해서 자식까지 키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집을 나가면 자유가 된다는 마음만 너무 앞서 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아이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저를 엄마로 잘 대해주지 않고 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그래도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아이는 처음보다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제 인생은 다시 나락에 떨어졌죠. 저는 야간에 알바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게 끝을 맺었죠. 혼인신고는 다행히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살아온 환경 때문에 사실 조금은 무섭고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일하고 노는 일상생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친구나 주변에서 너도 이제 좀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라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받아도 항상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사진이랑 얼굴이랑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말투나 성향이 좀 저랑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아직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저보고 잘 알려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직원과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대리님 하면서 항상 일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배는 저에게 오늘 일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친해져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좋다고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사실 한동안 계속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몇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금세 취해버렸어요. 살짝 취해서 딱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보면 밝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어둠이 느껴진다고 힘든 일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새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순간 눈물도 나고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후배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후배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고 밖에서는 편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바다도 보러 가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놓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도 정말 그가 좋아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떠났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구경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만 하자고 했어요. 그는 좋다고 했고 여기 유명한 곳이 있다길래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제 연애하자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사실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백을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와인바에 도착했고 아무도 없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분명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기 위해 전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애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그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죠. 따뜻하게 항상 보듬어주는 그의 옆에 계속 있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아늑한 모텔에 들어가서 그 남자랑 가슴 설레이고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밤새 안아주고 사랑을 하면서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봅니다.